세상에는 많은 사람의 수만큼 많은 장르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내 장르를 알고 있지는 않죠. 오늘도 셀프 연성으로 메마른 장르의 땅에 덕심의 비를 내리고 계시지는 않나요? 이제 내 장르가 이렇게 멋져, 이렇게 좋아 어필하실 때입니다. 본격 영업 권장 방송 입구라디오. 요즘 마이붐은 공차에서 알로에 더블로 추가하기입니다. 음료는 그린티에이드나 허니레몬 주스 같은 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떡코비입니다. 요즘 마이붐은 홍차, 냉수, 냉침입니다. 스트레이트, 가양 가리지 않고 마시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덕후A입니다. 예. 일본 라디오 느낌을 좀 내봤습니다. 성우분들이 하는 라디오를 들어보면 자기소개 앞에 꼭 이렇게 질문 맞아요. 같은 게 붙더라고요. 저번부터 생각만 했었는데 드디어 실행으로 옮겨봤습니다. 괜찮은데요? 근데 제가 공차에서 알로에 더블로 추가하는 게 요즘 많이 붐이라고 설명을 했는데, 근데 제가 어제 충격적인 걸 봐가지고요. 네. 이제 공차를 약간 리르비 보이콧 같은 느낌? 그 공차에서 파는 네. 그 티 세트가 있는데요. 네. 그걸 보고서 또 되게 예쁘다, 갖고 싶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 네. 알고 봤더니 이제 한국 디자이너 분께서 디자인을 한 네. 타바론이라는 브랜드에서 파는 홍차 그 패키지 디자인을 그대로 따라했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그거 트위터에서 보고 되게 황당해하면서 그죠? 공차를 좋아하시는 비님 생각을 했어요. 좋아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제 딱 정착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네. 또 이런 일이 새로운 터지니 마이붐을 찾으셔야 될 것 같네요. 어디가 좋은지 추천받습니다. 저는 저기를 좋아해요. 버블퐁. 버블퐁? 근데 거기는 알로에 펄이 없어. 아 그래요? 아 그거 안 되는데 네. 그냥 알로에 펄만 음. 인터넷으로 구매해서 알아서 먹는 것으로, 그래요? 그것만 숟가락으로 퍼먹는 것으로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만 했던 걸 실행으로 옮겼다고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잖아요. 대본을 쓸 때 좀 더 머리를 굴려야 된다는 단점은 있지만 재미있어 보이니까 그냥 그걸로 됐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나저나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됐죠. 이게, 정말 한숨밖에 안 나옵니다. 이게 본격적이면 제가 지금까지 느꼈던 건 추위였나? 진짜 오늘 정말 더워요. 오늘 와 진짜 저랑 A님이랑 오늘 녹음하기 전에 밥을 같이 먹으려고 만났는데 와 걸어다닐 때마다 땀이 숨이 턱턱 막히고 워 오늘 폭염특보, 경보, 주의보 여튼 주의보는 넘었고요. 아마 경보 특보 사이가 아닐까. 뭐 지도가 시뻘겋게 변한 거는 봤어요. 일기예보에서. 세상에나 오늘 살려주십시오. 서울이 34도에 대구가 37도라고 하더라고요. 세상에나. 다들 더위를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세상에나. 1, 2화에서 사연을 보내주셨던 영업사원님들이 다 대구 분들이시잖아요. 살아 계신가 모르겠네요. 그러게요. 얼마 전에 경북대학교였나? 거기서 이제 자동차 안에 날달걀을 넣어서 익나 안 익나 실험을 했던 거를 아 저도 트위터에 그거 돌았는데 본 것 같아요. 잘 익은 계란이 있더라고요. 야 장난 아니죠. 차에서 햇빛 그니까요. 받으면 또 온도가 엄청 네. 올라가잖아요. 근데 그 익을 정도인 줄 몰랐네요. 두 분 살아 계시나요? 진짜 불지옥에서 살아남아 계시길 간절히 빌어봅니다. 네. 근데 사실 저번에 서울이 대구를 이겨갖고 남 걱정할 땐 아닌데 그건 그래요. 그래도 대구 지옥 불반도 그렇죠. 이제 그 짤 있잖아요. 네, 맞아요. 불에 타오르는 사람인지 하여튼 그 네. 캐릭터가 이제 그 케르베로스 같이 생긴 그 네. 불개 같은 개 산책시키는 대구인 그 짤방이 있었죠. 네. 기억납니다. 입구라디오는 영업에 목마른 덕들과 새로운 장르를 찾아 헤매는 덕들을 위한 월간 라디오입니다. 이 라디오는 영업을 매우 무지 권장하고 대표 이미지로 내세우고 있는 만큼 청취자분들의 참여를 필요로 합니다. 작품, 캐릭터, 커플, 2D, 3D 등등 가리지 않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영업하고 싶다면 언제든 사연을 보내주세요. 사연을 보내실 곳은요.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입구라디오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영어부와 이 앞에 쳤던 드립을 너무 빨리 소진한 느낌이 듭니다. 나는 그림자의 왕 이걸 너무 빨리 꺼낸 것 같아요. 나는 그림자의 왕 이거 벌써 4번째 듣는 것 같은데 나는 그림자의 왕. 갑자기 후회 모드인가요? 사실 그런 건 아닌데요. 그냥 무슨 말을 더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비님이 위험합니다. 신박한 드립을 좀 치고 싶은데 나이를 먹었더니 머리가 안 돌아가네요. 자, 비님 정신 차리시고 코너 소개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덕친구를 둔 T입니다.
현재 평범하게 회사를 다니면서 덕질은 안 해요. 사실 저는 머글이랍니다. 하지만 하나에 빠지면 질리기 전까지 멈추지 않는다는 특이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음식, 노래, 친구, 인생의 모든 면에서 말이죠. 제 친구 중 하나는 제가 미친 사람인 줄 알았다 그러더라고요. 거기서 이거 읽는더요.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뻥이고 15년 전이에요. 사실 육성 게임을 처음 접했던 건 초등학교 때 친구 집이었어요. 프린세스 메이커라는 덕후도 많고 유명한 게임이었죠. 제 최애는 이러한 일을 모두 겪은 후에 만났습니다. 최애 게임을 처음 만난 곳은 동네에 있는 서점이었어요. 그 당시 게임 잡지를 사면 부록으로 게임 CD를 줬습니다. 공략집과 함께. 제 최애 게임의 이름은 초연입니다. 많은 미연씨들과 비슷하게 학교에서의 3년 동안 일을 그리고 있어요. 평범한데 그림이 존예고 전 원래 예쁜 언니들을 좋아했어요. 내용도 별거 없고 벌써 그만둔 지 10년이나 된 일이라서 초연은 잘 기억이 안 나네요. 5년이나 하고 모든 엔딩을 봤어요. 공략집을 달달 외우기도 했었는데 세월이 무심하네요. 본론으로 들어가자면 오늘 이야기하고 싶었던 게임은 최애가 아닌 차애, 도키메키 메모리얼 걸스 사이드 세컨드 시즌입니다. 아는 분도 있을 거예요. 두 분도 알고 계시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이 게임을 알려준 사람은 이 글을 읽고 있는 두 분 중 한 분이었어요. 접니다. 5년 전 닌텐도를 사자마자 저는 이 게임을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일본어를 잘 못하지만 과거에 굉장히 열심히 했던 때가 있어서인지 일본어로 진행되는 게임에서 언어는 방해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일본어 학습에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학습 권장 게임입니다. 퍼스트 러브도 있는데 스토리는 세컨드 시즌과 98% 유사하지만 그림체, 목소리 등등이 마음에 와닿지 않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공략이 어려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 좋다 어려운데. 이벤트가 마음에 안 들었어요. 핑계입니다. 엔딩은 반 정도 보았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세컨드 시즌에 관한 전반적인 정보는 저보다 이 글을 읽는 두 분이 더 잘 설명할 거라 믿어요. 제가 영업하고 싶은 건 코모리 군입니다. 코모리 군은 이 게임에서 메인 캐릭터가 아니에요. 코모리 군은 서브 캐릭터 3인방, 나쁜 남자 선배, 찌질이, 옆 학교 엘리트 중 찌질이를 맡고 있답니다. 목표를 잡고 공략하다 보면 능력치와 상관없이 갑툭튀해서 사람 마음을 흔들고 가는 놈들이죠. 원래 이런 캐릭터들에게 더 마음이 가는 게 인지상정 아니겠어요? 이 게임 회사 내 마음속에 들어와 봤나 하는 느낌도 들고요. 나쁜 남자 선배는 고쳤어야 하는 사람이에요. 짜증나지만 잘생겼어요. 메인 중에 메인 캐릭터와 견주어도 잘났어요. 좀 멀리 보이기만 해서 얼굴도 더 작아 보이는 느낌? 옆 학교에서 엘리트는 무매력? 향기 없는 꽃? 굳이 매력을 찾자면 내가 이 보이를 유혹하는 저승사자와 같은 느낌을 줍니다. 그리고 코모리군은 외로운 남자예요. 혼자 집에 있기 좋아하고 마치 이 글을 읽는 너와 같이요. 네, 접니다. 농담이고 혼자서 집에 있는 아웃사이더 남자아이를 순전히 내 노력만으로 공략도 뭣도 없이 그냥 내가 계속 기억해서 신경만 쓰면 됩니다. 실컷 누구 공략하다 저장하고 공략 끝낸 후에 다시 돌아와서 코모리군 엔딩을 보면 되는 그런 1+1 같은 존재. 엔딩에 제가 너무 집착하는 것 같다고요? 원래 미연씨는 엔딩 컷 모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예, 아니냐고요? 어찌 되었든 코모리군 엔딩은 하나입니다. 별스럽지 않은 평범한 엔딩이지만 얼굴을 다 가린 채로 머터리 같은 아이에게 온정을 쏟아다 주니 머리 자른 상코미가 되어 나타나면 정말 급 엄마의 미소를 짓게 되는 그런 이벤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세컨드 시즌의 모든 엔딩을 섭렵한 저지만 사실 실제 생활에서도 살짝 너드기가 있는 남자를 좋아해서인지 코모리 군에게 마음이 갑니다. 곧 퇴근이라 그만 써야겠어요. 어떻게 이 글을 끝내야 될지 몰라 팁을 주자면 세컨드 시즌을 시작해서 엔딩까지 논스톱으로 하면 4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럼 안녕! 오늘의 영업사원은 T라고 사연에 적혀 있었지만 구이동에 사시는 불난닭발 애호가님이십니다. 사연이 너무 기네요. 진짜 깁니다. 사실 어디에 사는 누구누구님이라고 하려고 해서 제가 그 분에게 여쭤봤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했더니 본인이 직접 저렇게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첫 서울 분이시네요. 서울! 비님의 친구분이라고 들었는데. 1, 2화를 듣더니 자기도 한번 써보겠다면서 고민을 좀 하더라고요.
근데 자기는 덕이 아니다 어쩐다 뭐 이러더니 가장 길게 보냈습니다. 역대급으로 깁니다. 자기가 스스로 머글이라 그러는데요. 사실 얘 머글 아니고요. 근데 머글이라는 단어를 아는 것 자체가 머글이 아니라고 생각을 그렇죠. 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탈덕하지 않은 휴덕 상태인데 이제 음, 쏟아 부을 상대가 없어서 음. 장기적인 휴덕 네. 상태. 아쉽네요. 안타까운 상태네요. 참고로 사연 원본에는요. 도키메키 메모리얼 2라고 적혀 있었는데요. 도키메키 메모리얼 2는 아예 그 여성 캐릭터를 공략하는 그 게임이 네네. 따로 있기 때문에 맞아요. 도키메키 메모리. 여기서 이제 말하는 건 도키메키 메모리얼 걸즈 사이드라는 시리즈이기 그죠. 때문에요. 제가 그 게임 타이틀인 도키메키 메모리얼 걸즈 사이드 세컨드 시즌에 맞게 임의적으로 세컨드 시즌이라고 수정을 좀 했습니다. 초반에 네. 그 최애 게임이라고 설명해 아, 주셨던 네. 초연이라는 게임이 있는데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아니요, 저 처음 들어봤어요. 그게 뭐예요? 저도 이 사연을 보고 그리고 네. 친구한테 들어서 처음 안 건데 네. 이게 이제 보통 연애 시뮬이라기보다는 그냥 미연 미연 씨? 씨, 네, 네. 미연 씨죠. 정말 예쁜 쭉방한 언니들 네. 공략하는 그런 게임이라고 알고 있어요. 사실 그 게임을 저도 몰라서 위키피디아를 찾아봤어요. 네. 그랬더니 이제 제가 애용하는 나무위키에는 없고요. 나무위키님, 나무위키에는 없고 그 일본 쪽 위키피디아에만 있었는데 이제 18금 어덜트 게임이더라고요. 미연 씨가 그런 게 많긴 하죠. 그렇죠. 근데 어린 나이에 이걸 플레이했다는 거에서 그러게요. 조금 위화감이 들었어요. 얘는 대체 무슨 짓을? 아니 저기 프린세스 메이커가 초등학교 시절이면 많아봤자 중학생? 그렇죠. 그래서 괜찮나 하는 생각이 그러게요. 들었는데 그 당시에 게임 잡지를 샀을 때 오는 부록들이 딱히 등급을 가리지 않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맞아요. 그때는 그랬죠. 그래서 그냥 지금 생각해 보면은 안 된 릴리지만 그 당시에는 뭐 다들 공공연하게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냥 그러려니 캐릭터를 딱히 검색은 해보지 않아서 생김새는 잘 모르지만 네. 충격적이었던 18금 어덜트 게임이었다라는 거.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도키메키 메모리얼 걸즈 사이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네, 오늘 영업 주인공인 도키메키 메모리얼 걸즈 사이드는 한 시절을 풍미한 도키메키 메모리얼 시리즈의 여성향 버전 게임인데요. 저와 비님도 한때 눈에 불을 켜고 남심 공략을 위해 열심히 했던 게임이기도 했습니다. 그랬죠. 정말 밤새도록 DS를 붙잡고 달달달달 거리면서 그거 하다 방전해서 꺼지고 막 이랬거든요. 충전 안 하고. 그거 정말 세이브 또 안 하면 진짜 그래서 울면서 안 하고 막 맞아요. 못해 막 이러면서 플레이 시간이 좀 길죠. 그리고 근데 영업사원님 대단하신 게 4시간 이면 하신다고 하셨는데 저는 못해도 8시간은 걸렸던 것 같은. 저는 8시간이면 기분이 있어요. 반나절도 넘게 걸렸던 기억이 나는데 저는 밥 먹고 맞아요. 그것만 했다고 해도 저도 못해요. 밤새 그것만 해서 그러니까 처음 엔딩을 봤을 때 정말 밤새 집에서 누워가지고 아침까지 맞아, 동이 맞아. 터오도록 엔딩을 봤는데 노멀 엔딩. 띠리리. 띠리리. 제작사는 그 유명한 코나미. 네, 그거죠. 네. 도키메키 메모리얼 걸즈 사이드의 이름을 걸고 나온 시리즈는 총 3개입니다. 퍼스트 러브, 세컨드 키스, 서드 스토리인데요. 아까 사연에 세컨드 시즌이라고 하지 않았나? 라는 분도 계시겠죠. 세컨드 시즌은 2006년에 발매된 PS2 소프트인 세컨드 키스를 DS로 이식하면서 붙은 이름입니다. 저는 DS8은 처음 접해갖고 PS2가 있는지는 몰랐습니다. 그 버전이 있는진. 1만 있는 줄 알았어요. 저도 2가 PS2가 있는지 몰랐어요. 어. 1은 알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처음 1 샀을 때 드디어 PS2에서 DS 이식 뭐 이렇게 아예 광고를 그렇게 나왔어가지고 그건 알고 있었는데 2는 PS2가 있는지 저도 몰랐네요. 네, 저도 몰랐어요. 네. 이제 위키피디아 감사합니다. 네. 소프트 이름에도 있다시피 세컨드 키스에는 사고추, 일명 사고로 뽀뽀를 하는 이벤트가 있는데요. 처음에 고르는 선택지에 따라 어떤 캐릭터와 뽀뽀를 하게 되는지가 결정이 됩니다. 저도 걸즈사이드 시리즈 플레이 해봤는데 공교롭게 오늘의 영업 주인공이 2만 안 해봤어요. 1하고 3만 해봐서 DS판 전부를 소장하고 계신 비님께 소프트를 빌렸는데요. 둘이 사연을 보고 완전 크크크크 난리가 났었죠. 맞아요. A님의 나 2만 안 해봤는데 막 이런 게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빌려드렸죠. 그게 언제였나요? 녹음 날이었나요? 네, 지난화 녹음 날이었어요. 그렇죠.
그날 아침부터 막 진짜 허둥지둥 준비를 하면서 소프트 찾고 뭐 DS 찾고 막 이랬는데 그래서 주사위를 안 가져오셨죠? 그렇습니다. 소프트는 찾았는데 그 DS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충전기도 안 보이고 꼭 급할 때 없는 맞아요. 거죠. 나가야 되는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찾을 수는 없고 그냥 하면서 동생 충전기를 빌려왔어요. 그래갖고 부랴부랴 나왔는데 결국 DS는 못 찾았죠. 비님 실시간 멘붕. 안 보인다. 못 찾겠다. 아 찾았다. 등등 있었습니다. 그랬죠. 그래도 무사히 소프트와 충전기를 전달해 주셨죠. 네. 근데 또 이제 밤에 일이 빵. 비님 충전기가 안 맞아. 이래서 그래도 비님이 주신 충전기가 3DS용이었는데 일명 저는 삼다수, 네. 삼다수. 저는 NDSL 가지고 있었거든요. 저는 당연히 맞을 줄 알고 드렸는데 안 맞고 막 졸려가지고 그 메시지 받았는데 밤에 잠이 확 달아나더라고요. 둘이서 진짜 아침에 막 서로 막 네. 내 충전기 대체 어디 있는 거냐. 맞아, 제 충전기도 다 없어져가지고. 그러니까 막 난리도 아니었는데 겨우 찾은 충전기가 그마저도 안 맞고요 막. 에휴, 그 와중에 다음 화에다가 이 내용을 써야겠다고 마음을 좀 먹었습니다. 훌륭한 프로 정신. 아니 저희는 아마추어니까 아마 정신으로 할까요? 아마 정신. 네. 우여곡절을 겪으신 A님. 그래서 세컨드 시즌 플레이는 좀 해보셨는지요? 네, 훌륭한 아마 정신으로 플레이를 하긴 했습니다. 사실 제 닌텐도가 진짜 오래된 거라서 전원에 불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도 모르고. 약간 유물 스타일이죠. 네, 맞아요. 진짜 서랍 속에 잠들어 있는 유물 1 이런 느낌이었는데요. 그래서 다른 친구한테 충전기를 빌려서 충전을 했습니다. 전원은 들어오던가요? 네, 전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게임 인식을 못 하더라고요. 아, 제- 가셨네요. 네, 제 닌텐도는 사망하신 것이었습니다. 아이고 네이고. 근데 플레이는 어떻게 하셨어요, 네, 그러면? 제가 누굽니까? 의지의 한국인이 아닙니까? 예. 이럴 줄 알고 친구에게 닌텐도도 같이 빌렸습니다. 오, 좋습니다. 유비무환인가요, 이게? 그런데 반전의 반전으로 플레이는 얼마 못했습니다. 네. 맞아요. 안 그래도 요즘 A님이 좀 많이 바쁘신데 게임 하실 시간이 있을까라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플레이 타임 자체가 워낙 긴 맞아요. 게임이다 보니까 바쁘신 와중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네, 도키걸즈 1이랑 많이 다르지 않아서 일단 적응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었는데요. 마을도 똑같고 심지어 데이트 코스도 똑같던데요. 마을은 다르지 않나요? 같은 마을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외출했을 때 나오는 가게들이랑 옷이랑 거기가 무슨 맞아. 거의 비슷. 해변 뭐 이런 거 박물관 노래방 유원지 이런 네, 리스트가 맞아요. 있는데 네, 네. 똑같더라고요. 아, 원이랑. 그래요? 예. 오. 그래서 학교 배경만 다른가? 약간 학교 이름은 달랐던 것 뭐 같아요. 한해가사 하, 하바 모식이랑 네. 여하튼 그렇습니다. 네.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근데 제가 공략이 없으면 게임을 못하는 게임치 오브 게임치라 아까 말씀드렸죠. 그때 처음에 12시간 했을 거예요. 12시간 해놓고 노멀 엔딩 봤다고. 아, 일단 공략부터 찾아봤거든요. 네. 그런데 영업사원님의 영어 캐릭터, 히든 캐릭터, 부들부들. 영어 캐릭터님 얼굴도 못 봤습니다. 아이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1학년 여름 정도까지 밖에 못 갔어요. 8월까지 갔는데 아 진짜 8월에서 조금 더 하려고 그랬거든요 제가. 근데 주인공 이놈의 새끼가 데이트를 한 3번 연속 까더라고요. 그래서 도저히 열받아서 못 하겠어가지고 닫았습니다 닌텐도를. 잘하셨어요. 그러면 닫아야지. 근데 사실 히든 캐릭터까지는 아니고요. 조건만 맞으면 무조건 나타나긴 해요. 저도 엔딩을 봤나? 못 봤나? 뭐 엔딩 비슷하게 본 거는 같은데 가물가물 뭐 봤을 거예요. 봤겠죠. 네. 영업사원님의 코모리군 엔딩을 본 적 있습니다. 봤을 거예요. 네. 아마 있을 겁니다. 간단하게 코모리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보자면요. 풀네임은 코모리 타쿠. 2학년 때 전학을 오는 캐릭터고요. 토호쿠 지방에 살다 와서 토호쿠 사투리를 사용합니다. 그 사투리 모에이신 분들이 계시면 되게 적절한 캐릭터가. 저희입니다. 사투리 뭐예요? 근데 왜 못 보셨습니까? 그러게요. 봐야 되는데. 그 사투리가 듣고 싶었는데 2학년 10월은 너무 길잖아요. 그렇죠. 너무 깁니다. 그 무슨 배 하는 게 있는데 그게 좀 귀엽긴 해요. 네. 좀 늦게 나오지만 그래도 매력적인 캐릭터입니다. 그리고 담당 성우는 마츠바라 다이스케입니다.
그리고 걸즈 사이드에서 가장 퓨어한 캐릭터라고 합니다. 뭐 마지막 정보는 위키펌이고요. 위키가 없었으면 이 방송 없었을지도 몰라요. 늘 위키를 가꾸고 세워주시는 사관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상아님은 뭐죠? 그 위키 페이지를 채우는 그 위키 페이지를 네네. 작성하시는 그런 분들을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나무 위키 한정인지는 모르겠지만 상아님 귀엽네요. 퓨어한 캐릭터를 말하니까 생각이 났는데요. 세컨드 시즌을 제가 중고로 샀는데 그때 CD가 하나 딸려왔었어요. 네. 근데 단편 드라마 CD 같은? 리핑만 해놓고 되게 흘리듯이 들어갔고 정확한 내용은 기억이 안 나지만 그 토호코 사투리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무슨 뭐 나니나니 빼 이렇게 얘기하는 그게 진짜 귀엽긴 하더라고요. 약간 강원도 사투리 같은 그런 느낌? 토호쿠 사투리가 구수한 맛은 있죠. 저 아까도 잠시 언급했지만 지금까지 발매된 소프트 중에 딱 2번째 것만 안 해봐서 도키메키 메모리얼 걸즈 사이즈, 줄여서 도키걸즈 이야기를 주로 할 것 같아요. 마치 1, 2화의 저를 보는 듯한 느낌이죠. 오늘의 주인공인 코모리 타쿠는 사실 잘 모르시는 분이 많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2번째 해에 나오는 캐릭터거든요. 얼굴 보기까지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정발이 안 돼서 플레이하신 분이 많이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약간의 정보를 드리자면요. 게임 소프트 주인공, 통칭 나의 페러미터 수치에 따라서 캐릭터가 나타나느냐 마느냐에 결정되는 출연 조건. 코모리 타쿠는 배려심, 일본어로는 키쿠바리가 50 이상인 상태에서 2번째 해 10월 1일에 등장합니다. 사실 플레이를 하다 보면요. 그 키쿠바리라는 게 올라갈 수밖에 없어서 이거 해보니까 저기 친구랑 놀 때 올라가던데요. 팍팍 올라가죠. 네. 맞아요. 50은 그래서 그냥 훅 넘으실 거예요. 기본도 한 40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처음 시작할 때. 연애 시뮬 고자인 저도 늘 넘었거든요. 그래서 늘 만났던 기억이 납니다. 엔딩 조건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코모리 타쿠 관련 이벤트를 전부 보면 클리어. 하지만 주요 다른 캐릭터에 비해서 엔딩 우선권이 좀 낮다고 하더라고요. 방금 이 말은 좀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왠지 정확성이 좀 높아 보이죠? 네. 그럴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네. 이 정도는 말해도 되겠죠? 뭐 이 정도 스포는 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저도 사연을 보고 코모리 군의 사진을 찾아봤는데 아 이런 찌질이는 이런 느낌인데 애프터 이게 뭐죠? 이 훈남 뭐죠? 공략하고 싶게 만드는 비주얼이었습니다. 그렇죠. 비포 애프터가 굉장히 잘 드러나는 머리 스타일.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비포 머리 스타일을 좀 더 좋아합니다. 애프터 머리도 사실 나쁘진 않은데요. 뭔가 좀 미묘해요. 꼭 그렇게밖에 깎을 수 없었을까? 저랑 반대의 취향을 가지셨네요. 저는 멀끔해서 귀여웠습니다. 뭐 비포는 제가 했던 게임 중에 노른 노넷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샌리를 떠오르게 하는 그런 어깨였습니다. 어깨요. 어깨 디테일하십니다. 샌리라는 캐릭터는 잘 모르지만 약간의 그 찌질함이 묻어나는 캐릭터일까요? 네 맞아요. 약간 히키코모리의 이 아 아이도 똑같네. 똑같은 애네. 네. A님이 이제 2번째 2를 많이 플레이하지 않으셨다지만 튜토리얼은 끝내셨다고 하니까 코모리 타쿠가 나오는 도키걸즈 2의 이야기도 살짝 곁들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화에 이은 3단 분리법이네요. 캐릭터, 게임, 같은 시리즈의 다른 게임 이런. 그것도 저희의 아이덴티티로 삼아야 될까요? 네. 도키걸즈는 2번째 시리즈에 최초로 대접근 모드를 적용시켰는데요. 대접근 모드가 무엇이냐? 바로 공략할 수 있는 캐릭터들을 마음껏 만질 수 있는 모드입니다. 2차 데이트에 생기는 모드죠. 1차 데이트 후에 2차 데이트로 같이 걸어가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때 바로 대접근 모드가 발생되는 타임입니다. 대접근 모드에선 하트를 수집할 수가 있는데요. 처음에는 신나서 하트 수집에 열을 올리다가도 점점 플레이 시간이 길어질수록 귀찮아지는 그런 모드입니다. 그렇죠. 좀 맞습니다. 2주에 한 번은 데이트를 하는데 2주가 뭐예요? 전 매주 했는데 근데 전화를 걸어서 데이트 약속을 잡아야 되잖아요. 아. 그러니까 한 주는 전화 걸고 한 주는 데이트하고 이렇게 해서 2주에 한 번씩은 맞아요. 해야 되는데 그걸 2주에 한 번씩 그 하트를 채우고 있으려니 게다가 플레이 시간은 3년입니다, 여러분. 3년이에요. 3년을 하는데 2주에 한 번, 그러니까 한 달에 2번씩 꼭꼭 데이트를 하면 그래요. 좀 상상이 가시죠? 그리고 처음에는 이걸 패스하면은 호감도가 떨어질까 확인을 해봤는데 특별히 호감도가 떨어지는 것 같진 않더라고요. 그냥 귀찮으면 네. 2차 거절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되게 2차 거절하라고 하니까 뭔가 좀 되게 야릇한 느낌은 들지만 네.
저도 그래서 되게 하트 나중에는 되게 대충대충 모았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방금 A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2차를 거절하기도 하고요. 네. 보통 튜토리얼에 나오는 캐릭터가 주인공격인 캐릭터가 좀 많죠. 게임 CM이나 플레이 영상 같은 거를 보시면 그 흰머리가 아니고요. 예쁘게 포장할게요. 은색 머리 캐릭터가 나옵니다. 걔가 주인공입니다. 사이키 테루라는 제 기준에서 되게 존잘 같은 이름을 가진 그런 캐릭터입니다. 걔가 주인공이에요. 담당 성우는 딸기 아니 모리타 마사카 아저씨입니다. 딸기. 네. 그 유명한 불 머시기 작품의 쿠로사키 이치 머시기를 맡으셨던 네. 그분이죠. 제가 그 애니를 굉장히 좋아해서 네, 저도 좋아합니다. 그 약간 뭐 만화도 재밌게 봤고요. 네. 중이 넘치는 그런 네. 그런 만화죠. 그 쿠로사키 이치 머시기와 자신을 동일시하기로 유명하다던 그 성우분 네. 머리 염색도 막 하고 그러셨죠. 네. 하지만 사이키 테루 역에서 아주 제 개인적인 소감으로는 딱딱 네. 맞았던 것 같아요. 존잘력이 넘칩니다. 이케맨이에요. 딸기는 되게 좀 약간 그 중이함이 매력이잖아요. 저는 그래 열혈 캐릭터는 그렇게 좋아하는 편이 아닌데 테루는 약간 츤데레 같은 경향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조금 츤츤거리면서도 데이트 신청을 하면 너랑 내가 왜? 그러면 그래 뭐 가지 이런 느낌으로 대답을 해요. 맞아요. 그래서 되게 처음엔 얘 뭐야 막 네, 이랬는데 맞아요. 나중에는 이것이 이 아이의 매력이구나 막 이런. 하다 보면은 또 그 매력이 끌리게 되더라고요. 또 다른 주요 캐릭터로는요. 운동 계열인 시바 카츠미, 그리고 범생인 히카미 이타루, 음악계인 하리야 코우노신, 그리고 미술계인 크리스토퍼 웨서필드, 외국인입니다. 그리고 연하남인 아마치 쇼타가 있습니다. 어른 캐릭터로는 선생님이 와카오지 타카후미와 꽃집 총각이죠. 네. 마사키 모토하루도 있습니다. 근데 그 선생님이 약간 원에 미즈키 맞나? 하드키? 갑자기 이름이- 주인공이요? 네, 주인공이. 네, 하즈키. 네. 랑 약간 비슷하지 않아요? 졸린 눈. 네, 약간 후아후아한 머리. 근데 약간 비슷한 느낌 받았어요, 저는. 약간 비슷한 네. 이미지는 그런데요. 네. 걔보다는 좀 빠릿하죠. 약간 무서운 느낌이 있더라고요, 좀. 네, 맞아요. 약간 복흑 같은 네, 느낌의. 복흑 이런 느낌이 있고 저는 플레이 좀 하면서 분명히 주인공을 노리면서 테루를 노리면서 했는데 이상하게 호감도는 하리아가 제일 높아가지고 세이브 데이터에 하리아가 나오더라고요. 얘랑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거 아닌가요? 맨 처음에 선택지를 고를 때 네, 그거 그런가 아니에요? 봐요. 네. 그래가지고 추 이벤트 떴던 것 같아요. 내가 내가 뭘 선택했는지 모르겠지만. 네. 영업사원님이 말씀하셨던 다른 서브 캐릭터들도 말씀해주세요. 히든 캐릭터였죠? 나쁜 남자 선배, 옆학교 엘리트. 네. 얘는 언제 나오죠? 나쁜 남자 선배는 마지막 타로, 그리고 옆 학교 엘리트는 아카기 카즈유키라고 합니다. 사실 저도 딱 들었을 때는 딱 감이 안 와서요. 얘네가 누구더라 했는데 사진을 딱 보고 얘네 이런 생각이 납니다. 그 왜 나쁜 남자 캐릭터의 CV를 삐님이 좋아하시죠? 그렇죠. 제가 한때 열심히 열창했던 그분입니다. 뭐죠? 우타프 모시기에 나오시는 그분 중 한 분입니다. 네. 타니야마 키쇼라는 분이 담당 성우시고요. 네. 네. 아카기 카즈유키는 뭐 어디 나왔는지 정확히 설명을 못하겠지만 네. 노지마 켄지라는 분이 하셨습니다. 플레이를 할 때는 그렇게 자주 못 봤어요. 두 캐릭터 다. 근데 그 와중에 성우진이 호화여서 짤막하게 나오는데도 성우진이 호화라서 좀 놀랐습니다. 전 2를 제외한 1과 3을 플레이는 많이 했는데요. 1은 제가 성우를 좋아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비님도 아시다시피 도끼걸즈 성우진이 좀 많이 화려하잖아요. 장난 아니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름만 대면 딱딱 반응이 오는 성우진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주인공 성우만 나열을 해보자면요. 1은 아까 말씀하셨던 하즈키 케이라는 캐릭터고요. 주인공이. 그리고 담당 성우는 미도리카와 히카루. 매우 유명하죠. 네. 슬램덩크의 그 루카 모시기. 네. 그리고 이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리타 마사카즈. 이치 모시기요. 네. 그리고 3은 주인공이 2명입니다. 특이하게도 주인공이 2명이어서 스기타 토모카즈와 수아베 준이치가 맡았습니다. 성덕님들 솔깃솔깃 하신가요? 긴토무랑 아토 모시기. 네. 닌텐도 DS 구입은 리듬 히어로 때문에 했었는데요. 뭐 이후 몇 달을 서랍 속에서 또 유물처럼 썩고 있다가 도끼걸즈 1을 구입하면서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제 당시에 일본어도 제대로 못했는데 무슨 생각으로 거금을 들여가면서 정발도 아닌 일본판을 그러게요. 구입했는지 모르겠는데 뭐 여튼 저는 도끼걸즈를 구입해서 플레이를 했습니다. 아 그것은 금단의 열매 힘으로 센세. 아 이제 A님이 말씀하신 히무로 센세, 플레임 히무로 레이지는 도끼걸즈 1 시리즈의 선생님 캐릭터로 성우 코야스 타케이토가 연기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도끼걸즈를 시작으로 드라마 CD를 섭렵하기 시작했고 지금 이렇게 되었습니다. 진짜 악마의 게임이네요. 맞아요. 코나미는 악마예요. 코나미! 첫사랑은 추억으로 남기고 저의 최애는 도끼걸즈 3의 시타라 선배입니다. 그의 츤데레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저는 덕후 A입니다. 주인공보다 한 학년 위라서 선배라고 불리는 시타라 세이지라는 캐릭터입니다. 담당 성우는 타치바나 신노스케입니다. 이렇게 계속 설명을 덧붙이니까 되게 설명 머신이 된 듯한 이런 기분? 그 캐릭터 저도 좋아합니다. 맞아요. 비님도 시타라 선배 제일 좋아하셨죠? 사실 제일까지는 아니지만 충분히 매력적인 캐릭터여서요. 되게 제가 좋아하는 순위로 따지면 좀 상위권에 속하는 캐릭터입니다. 사실 도끼걸즈 3는 2에 비해서 별로 그렇게 많이 플레이를 안 해봐서요. 전에 지하철에서 도끼걸즈 3 시리즈 PSP판이 나왔다면서 비님의 크고 무거운 PSP로 시타라 선배의 방을 보며 하악거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 PSP 1세대 PSP 거대하고 로딩이 느린 그 PSP 유물 같은 PSP. 네. A님 말씀처럼 도끼걸즈 3는 PSP판으로 이식이 되면서 공략 캐릭터의 방을 볼 수 있는 콘텐츠가 새로 들어갔습니다. 리얼타임에 따라서 방 모습도 자주 변하는데요. 밤에 켜서 보면 캐릭터들의 자는 모습도 볼 수 있답니다. 낮에도 자더라고요. 아까 봤는데 자더라고요. 10시, 11시 가는데 자더라고요. PSP판에는 DS판에 없는 새로운 캐릭터도 등장하니 관심이 있으신 분은 한번 플레이해보시기를 권장합니다. 그럼 비님의 도끼걸즈 최애캐는 누구인가요? 글쎄요. 저는 최애캐가 따로 없어서 그냥 그때그때 잘생긴 캐릭터를 좋아합니다. 미남짱. 연애 시뮬레이션은 미남 보는 재미로 해주는 거죠. 미남은 진리입니다. 공감하는 바입니다. 아 그리고 영업사원님의 말씀처럼 연애 시뮬은 엔딩 모으기 위해 하는 게 맞아요. 그렇죠. 진리입니다 정말. 스틸컷과 엔딩을 모으기 그렇습니다. 위해 하는 거죠. 네. 제가 안 그래도 PSP를 어제 충전을 시켜가지고 왔는데 그 도끼걸즈 3 아까 A님하고 이제 흐뭇하게 그 공략 캐릭터들의 방을 보면서 히히히 내가 널 잡아먹겠다라는 표정으로 이렇게 둘이서 쳐다봤었습니다. 카페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 한 11시 넘어서까지 자는데 네. 또 1시가 좀 넘으니까 밥을 먹더라고요. 일어나서. 귀엽게. 그렇죠. 메뉴도 비슷비슷하더라고요. 볶음밥 같은 걸 이제 우거우거 먹고 있던데. 볶음밥 아니면 오므라이스. 그렇죠. 였어요. 가장 만들기 쉬운 그 두 가지를 먹고 있었습니다. 네. 대본 쓰면서 다시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급하게 충전을 했습니다. 어제. 아, 네. 뭐 저도 비님 덕분에 연애 시뮬 되게 오랜만에 플레이 해봤는데요. 즐거운 경험이었습니다. 이상 오늘은 영어방이었습니다. 마법의 주사위님. 이 코너는 오늘의 영어방과 이어지는 코너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누가 오늘의 영업사원님께 선물을 쏘느냐? 임시 타이틀이 본 타이틀로 굳었다는 그 코너. 방법은 이렇습니다. 저와 A님이 주사위를 한 번씩 굴릴 텐데요. 주사위를 굴려서 작은 숫자가 나온 DJ의 지갑이 아주 쿨하게 열릴 예정입니다. 저번 녹음 때 비님께서 주사위를 안 가져오셨죠? 그랬죠. 그래서 오늘은 빼먹지 않고 가져왔습니다. 들리시나요? 뜨든 오. 뜨든. 어제 주사위를 딱 보자마자 가방 앞주머니에 바로 넣어놨습니다. 참 잘했어요. 예. 네, 그럼 장유유서로 A님이 먼저 굴려보실까요? 오늘은 저의 손수건도 가져왔습니다. 소리가 크게 안 날 거예요. 네. 하지만 벗어났네요. 이럴 수가. 네, 2 나왔습니다. 2. 이번에 내가 이기는 거 아니야? 또? 그러게요. 또 이기는 거 아니야? 네. 이제 여기서 1 나오면 진짜 웃긴 거고. 네, 그러면 주사위님 따다다다단. 어디까지 갔어요? 떨어졌어. 다시 굴리세요. 아, 낙입니까? 네, 낙입니다. 아, 낙입니까? 적당히 힘 조절해 주세요. 네, 힘 조절을 했는데 지가 자꾸 굴러가네요. 라고 핑계를 대봅니다. 갑니다. 5 3. 그거나네요. 2나 3이나. 네.
뭐 오늘도 제가 쏘는 것으로 예! 주사위 운이 별로 없네요. 결과는 3대 2로 이번에도 덕후 제가 A님께서 쏘는 걸로 하겠습니다. 쿨하게 여시는 걸로. 네. 선물은 광고 후에 공개됩니다. 광고! 저희 입구라디오에서는 여러분의 사연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빈님 방법 설명해 주세요. 저희는 사연과 기타 질문을 트위터와 메일로 받고 있습니다. 트위터 아이디는요. IP 숫자 9 언더바 RADIO고요. 메일 주소는 IP 숫자 9.RADIO gmail입니다. 트위터 쪽으로 들어오시면 다 적혀 있으니까 그쪽으로 오셔도 됩니다. IP 숫자 9 언더바 RADIO 입구라디오입니다. 선물 발표! 덕후 A와 덕후 B 아이디어가 모여서 스타벅스 커피를 결정되었습니다. 네, 스타벅스 커피 그 병으로 나오는 커피를 2잔을 보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병? 병? 병인가요? 병 말고 병 말고? 저거 컵? 컵. 아, 그게 개수가 맞을까요? 네, 컵 그렇네요. 2개로. 네, 컵 2개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사연을 보내주신 구이동에 사시는 불난닭발 애호가님 덕구 A가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남친은 2D죠. 네, 첫 키스는 레몬 맛이 아닌 액정 맛. 네. 오늘은 저보다 비님이 확실히 말씀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영어까지 털리신 얼굴이에요. 아주 그냥 입이 바짝바짝 마릅니다. 네. 네. 조금 아는 부분이라고 해서 말이 좀 너무 많이 했던 말이 좀 이상하죠? 네, 말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제가 1화, 2화 때 좀 그랬던 것 같아요. 네, 1, 2화 때의 A님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말을 엄청 했는데요. 네. 네. 사연도 길었고. 네, 사연이 너무 길어서 사실 원래 거의 안 끊고 읽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는 정말 문단 끊어서 잠깐만 타임 다시 읽을게요. 막 이러면서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오랜만에 도끼걸즈 시리즈도 해보고 굉장히 즐거웠던 것 같아요. 연애 씬을 또 액정 오빠들이 저를 부르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액정 오빠들을 되게 오랜만에 봤고 저도 맞아요. PSP 오랜만에 충전해서 또 네. 목소리 한번 거하게 들어주시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추억을 되살리게 해주신 구이동에 사시는 불난닭발 애호가님 감사합니다. 왠지 불난닭발 애호가님 하니까 복면가왕 같아요. 닭발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네. 달고 네. 그 네. 녹음하는 도중에 네. 그 초연 저희가 음. 말했던 거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이제 다시 설명하는 카톡이 왔어요. 초연 첫 번째 발렌타인이라는 게임이었고요. 네. 18금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아. 하나 1도 야하지 않았다고 하는. 저희가 잘못 알았네요. 네. 네. 그거는 뭐 다음 회 초반에 한번 설명을 해볼까요? 네. 그러면 한번 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발전된 모습으로 4화에서 뵐게요. 네, 저희는 늘 발전해야 되니까요. 본격 영업 권장 방송 입구라디오. 무사히 4화에서 만나요. 안녕.